자, 이제 330페이지 거기 맨 위에 아까 제가 이거 구속하고 비구속 나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봐볼게요. 33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구속적 계획 그러면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로 가야 돼? 있다. 일반 처분성이 있겠죠?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거라 법규에 따라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다 구속이 있어서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데 그 구속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뭐 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더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광역 기본 종합 없죠. 근데 거기 3번 보시면 비구속적 계획은 국가 내부에서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우리한테는 관련 어떤 규제가 없어서 단순한 행정 지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랑 관련이 없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돼 있죠? 나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형용펜 뭐하고 뭐예요? 광역, 기본, 종합. 이 세 글자 보면 아 비구속 성격이 있구나 이 정도만 찾아내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국토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말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비구속이구나 하면 돼요. 그럼 밑에 박스 표로 정리된 거 하면 이제 이거만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기초는 잡은 거예요. 네. 거기 왼쪽 박스가 구속적 계획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럼 구속적 계획은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 네. 구속적 계획은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계획을 짜는 건 구속적 계획을 짜는 건 누가 짜는 거죠? 국가가 짰으니까 계획만 짜야 돼요? 관리까지 해야 돼? 관리까지 해야지. 구속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구속적 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구속력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둘 다 구속이 있는 거죠?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국가가 계획 짰으면 국가는 관리까지 해야 되는 구속력이 들어가요.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서 이제 공고하고 끝내는 거니까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구속력 해놓고서 행정기관, 일반 국민 둘 다 구속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차 참여 방법에서 이제 주민을 절차하는 참여 방법 요 2번이 이제 차이점인데 공청회랑 공람이란 게 있어요. 혹시 공청회란 말 들어봤고 공람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공청회가 사람들 모아놓고 의견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공람도 공적 정보 열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데스크 잡고.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졸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공람이라는 건 이렇게 책상에다가 어떤 계획안을 여기다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벽에다가 어떤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좀 보자, 씨. 자,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점부터 가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건 사람 모아놨지, 이렇게. 자, 이런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마이크 돌리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청회예요. 근데 공람이라는 건 내가 직접 그 계획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장 열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내 의견서가 이러다 제출하면 이 사람이 이걸 검토하고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통보하는 형태로 의견을 듣는 이걸 공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의견 청취는 몇 개로 나눠지는 거네요, 지금? 공청회하고 뭘로? 공람으로. 그럼 이제 어느 게 또 내 의사 전달을 할 때 자세하게 할 수 있을까? 공람하는 게 내 의견을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죠. 공청회는 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마이크 소리 꺼져버리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얘는 한번 들어보는 거고 얘는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자세하게 의견을 듣는 거다? 공람. 그럼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 있죠.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지 맞아요. 듣고 끝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럼 구속력 있는 계획은 전부 다 주민 공람이라고 그래요. 예. 구속력이 없는 거는 한 번만 그래도 절차상 한번 뭐는 해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청회예요. 그럼 잡아요. 비구속적 계획이죠. 의견 청취하는 방식이 얘는 들어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얘는 뭔 청회? 공청회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얘 잡아요. 구속력이 있는 건 와서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니까 주민 뭐 시키면 돼? 공람. 주민 공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공청회 할 때 여기 시 인구가 1000만인데 몇 명 왔어 지금? 5명 왔고 자고 있지 또. 그럼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천만의 인구를 다 대변한 건 아니잖아요. 바쁘잖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뽑아놨죠? 시의원 뽑아놨죠. 그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겠네. 그래서 공청회 하고 나서 어디 의회 의견 들었는데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예. 공람할 때도 지금 몇 명 왔잖아요. 지금 다 4명 왔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 의회 의견 들어요? 지방의회. 예. 그럼 의견 청취는 두 가지로 나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듣고 어디 의견도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 들었는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보여주니까 뭐 절차가 뭐예요? 공람. 비구속은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뭐예요? 공청회. 지금 이제 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걔는 공람 써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 절차 참여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네? 공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립 절차는 입안에서 뭐 하는 거고요? 결정. 법적 성격이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내부 국민까지 양면적 구속이 있다. 대내외적 구속력 모두 갖는다. 그 구속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5번에 뭐 제기하면 돼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면 다음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여러분은 두 번째 들을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야. 예. 먼저 했기 때문에. 예. 오른쪽에 2번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이 국가만 구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 구속 X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주민의 절차 참여 방법은 한 번은 그래도 들어는 봐야 되지 않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는 봐라. 뭐예요? 공청회. 수립 절차는 절차가 이제 수립해서 뭐 있는 승인. 죄송합니다. 4번 법적 성격. 행정규칙 국가 내부만 구속하는 행정명령으로 얘는 양면적이라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 써있죠? 일면적 써있죠. 왜? 이거 봐요. 국가 하나만 구속하고 얘는 구속 안 했죠. 얘는 둘 다 구속해서 양면적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구속해서 뭐예요? 일면적 계획이다. 국가 내부 구속한 내부 구속적 계획이라 나랑 관련이 없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딱 쓰고 여러분이 이걸 쓸 줄 알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공부 1년 한 사람보다 헐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기본계 한번 해볼까 이거? 도시군 기본계. 얘는 성격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계획이네 이거?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나랑 관련이 없이 방향만 제시하는 거네. 그죠? 그럼 얘는 절차가 입안이라고 그래, 수립이라고. 어떻게 알았지 이걸? 나는 여러분이 불러준 대로 쓸 겁니다. 예. 틀려도 난 틀린 대로 쓸 거야. 예.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하는 절차. 예. 수립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잖아요. 뭐였죠? 여기 보지 마요. 보지 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초조사. 기초조사 했죠? 기초조사 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봐야 돼. 의협심, 의심협, 협의심. 의견 청취가 두 가지예요.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얘는 공람이에요, 공청회예요? 그쵸, 공청회. 난 그 불러준 대로 쓴다고 그랬어, 지금. 예. 공청회 한 다음에 요때 다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회. 그럼 지방회 의견까지 들어서 수립이 된 거네요. 수립권자가 승인권자한테 보내면 이 사람은 이제 관계행정에 협의하고 심의 중에 뭐가 먼저죠? 뭐부터 한 다음에? 협의가 끝나야 전문가한테 심의. 그럼 승인이 됐어요.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불특정 대다수에 알리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알리고 끝내니까 고시예요, 공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이 수준이 이게 논이 높아요, 여기가. 네. 한 번 했는데 다 알아듣잖아. 지금 순서 있죠. 이걸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기본계획 나오면 기공지수 협심승고, 기공지수 협심승고, 기공지수 협심승고 이렇게 외워요. 그럼 외워가지고 좀 이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수리권자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기공지수 기가 뭐지? 기차인가? 이 기가 뭐지? 그 앞글자 따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예요? 조사하고 의견을 듣는데 비구속이라 공청회에서 듣는데 안 오니까 지방의회 의견까지 듣는다. 수립이 됐으면 보낼 건데 지방행정위원장하고 뭐 하고요? 협의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승인한 다음에 알리고 끝내겠다. 공고 한 거예요. 이 된 거죠. 그럼 얘는 관리계획은 성격이 얘랑 반대죠. 얘가 얘한테 지침 줬으면 직접 들어가야겠네 이제. 직접 들어가요. 그럼 얘는 구속력에 들어갑니다. 광역종합 기본 없어요. 그럼 얘 수립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고? 입안. 승인이라는 단어가 결정. 기초조사는 똑같죠. 준용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청회가 뭐로 바뀌네? 그 주민 공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방의견 똑같죠. 협의심이 똑같잖아요. 결정하고 나서 뭐예요? 고시. 얘는 고시하는 거예요. 결정된 사람 그림 그려서 고시하는데 끝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인 차이점은 공청회냐 공람이냐 이것만 차이점이네. 그럼 시험장 가면 이거 바꿔서 내는 게 시험 문제니까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죠. 외운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그 다음에 암기는 저절로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부터 이 설명 안 할 거고 기초조사 뭐죠? 그러면 궁청이에요, 공라면 입이 나오면 우리는 이미 외운 거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빨리 풀기 위해서 의협심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의협심. 의가 뭐야? 의견 청취. 의견 청취할 때 구속력 있는 거는 공남, 없는 경우는 공청회. 안 오니까 지방의회가 같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제발 이해되신 거죠? 예. 그럼 이제 이걸 누가 짜냐로 이제 가야 돼 이제. 계획 누가 짜냐? 자, 도시군 기본계획 짜는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고 수리권자. 요 관리계획 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방권자. 이 사람은 승인권자, 얘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봐요. 대상적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그 대상적이 국가다 그러면 국가가 짜야죠.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을 관할하는 장을 뽑아놨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짰는데요. 그럼 누가 계획 짜면 돼? 서울특별시장이 짜면 되지.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거면 어느 분이 짜면 돼?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대통령은 보고만 받는 사람이야. 그럼 대통령 밑에 누구 있죠? 바로 밑에? 응? 대통령 바로 밑에? 총리. 계속 TV에 나오시잖아요. 네.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일단 대통령령 밑에 누구 있어요?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 국가사무총괄하는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이 대표자인데 밑에 대한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가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15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군사에 관한 거는 뭐 국방부, 교육과 관한 건 교육과기술부. 근데 우리는 토지하고 또는 건물이니까 무슨 부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 게 이게 국가계획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역을 짜는데 지금 현재 2개가 묶였죠. 2개가 묶이면 같이 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 시장 있으면 이 시장 둘이서 같이 짜라. 근데 한 개의 도시다 그러면 한 개의 도시 관할하는 사람 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도시가 어디냐를 찾아내야겠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 어디야? 그래서 행정관할구역을 찾아내야 풀려요. 그래서 여기 330페이지 3번에 행정청의 체계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행정구역 써 있죠. 대한민국 현재 그 행정구역 현황이 특별시 몇 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가 하나 있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그리고 전국 8도라고 그러죠. 제주도 빼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시군, 자치구, 하부행정기관으로 그 밑에는 읍면동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행정조직의 장이 누가 짤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판사할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할 날이 없을 거라고 이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아쉽게도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죠. 가슴이 아파도. 자, 일단 여기 제주 뭐라고 그러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특도라고 그래요. 요즘에 제주도라고 그러면 수준 떨어집니다. 제주 뭐예요? 특별자치도에. 바뀐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주도래. 그러면 전국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분이 있었죠? 아까 무슨 분 있었냐? 제 위에? 대통령.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국무총리 산하에 각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 우리랑 관련된 부서는 무슨 부서예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밑에 이제 전국을 옛날에는 3개로 나눴습니다. 서울 뭐라고 하죠? 특별시. 여기 서울 뭐예요? 특별시. 그리고 인천 뭐라고 하죠?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광주 광역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몇 개네요? 6개. 그래서 광역시 6개.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그래서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뭐로 나누죠? 도. 몇 도? 8도. 전국 8도는 아시잖아. 그러니까 여기 무슨 도? 강원도 누구야? 뭐야? 경기도. 이쪽이 누구야?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도죠? 근데 충청남도 밑에 연기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충청남도 뭐예요? 연기군. 근데 여기 서울, 인천, 경기 이거 우리 서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뭘로 그래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우리는 통칭해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기법이 또 따로 있어요. 제일센법 중에 하나인데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묶어놨는데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니까 수도권이 여기 치우쳐 있죠.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을 안 하고 여기만 계속 커지고 여기만 계속 커지니까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안 되겠다. 국토종합계획을 손을 봤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라면 서울, 인천, 경기가 맞지만 이게 지금 당장 이거 뭐 통일이 될 뭐 그런 거리가 없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있냐? 수도권을 이전합시다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했지? 박정희 대통령. 1979년도 돌아가기 전까지 수도권 이전하시려고 했다가 어디로 하려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어디야?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수도권 이전하겠다고 했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복부인이 왜 나왔어? 수도권이 뭐 하면? 이전하면 지금 비도시 농지가 도시로 돼. 땅값이 올라가. 그럼 강남에 있는 돈 많은 분들은 빨리 가서 땅 사놔야죠. 그러잖아. 남편은 사우디가 있고 사우디에서 보내준 돈이 있는데 복부인이 가서 땅 사니까 올랐대. 그럼 이제 사우디에 계신 남편한테 받은 돈 갖다가 땅 사기 시작한 거예요. 복부인 따라다니면서 땅 사니까 땅값이 올라갔어. 우리나라 땅 가격 제일 많이 올라간 시점이 1962년도부터 발표돼 있거든요. 개별공시가가 62년도면 지금 현재 2000 몇 년이죠? 16년이잖아. 이 땅값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올랐겠지.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70년대 가면서 이렇게 올랐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요때 당시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럼 요때 땅 산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의 32배. 이 물건 샀을 때랑 땅 샀을 때 1억짜리 샀어. 1억짜리 32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다 무조건 뭐만 사면 묻지마 투자죠. 이제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다음에 2003년도에 또 어느 분이 나왔냐면 노란풍선 있죠. 노란풍선 어느 분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수도권 이전이 공약이었어요. 수도권을 이전해가지고 국가균형 발전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이전이 공약인데 그분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옮기려고 그랬더니 누가 반대를 시작해? 수도권 이전이라는 게 대통령 공약일 뿐이지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 쪽에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헌법에 아까 헌법이 가장 센 법이랬죠. 헌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고자 할 때는 국민적 의사합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적 의사였어요? 대통령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가니까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상하죠.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어디로 옮기겠다고?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그럼 이제 행정부만 옮기는 거죠. 그럼 행정의 중심에 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복합기능 갖는 도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뭐예요? 행복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다고 했다가 그럼 어디다 할 건데 충청남도 어디에? 영기군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잘 보여요. 정부가 직할날로 관리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밑에 도하고 도는 뭐하고 뭐로 나눠지죠? 도는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으로 나눠져요. 시하고 군. 시하고 군. 그리고 광역시는 뭐하고 뭐로 나눠지? 구하고 군으로. 특별시는 구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충청남도 영기군인데 여기가 새로 도시가 되면 정부가 관리를 되는데 도지사 관리를 하게 되잖아.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신도시 만드는 거 명칭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세종이라고 칭하고 여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세종 뭐야? 특별자치시 이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제주도를 이제 제주 뭘로 옮겼고 특별자치도로 옮기면서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관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옛날 요 둘이 없을 때는 시 특별 뭐예요? 시, 광역, 시, 도죠. 뭐라고 부르면 돼? 시도. 그래서 시도라고 그러고 그 관할한장을 시도지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을 이제 줄여서 이제 뭐라고 불러요? 시도, 시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도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았죠. 그럼 우리가 시장, 군수 뭐야? 자치구의 구청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는 또 구가 있는 시가 있고 구가 없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요.
의정부시 무슨 구 있나? 없죠. 고양시 일산구 있죠. 동부서구. 덕양구 있죠. 수원시 팔달구 권성구 있죠. 경기도 성남시 뭐 있어요? 분당구 있어요. 그럼 구가 있는 시는 왜 있고 얘는 왜 없냐? 인구 50만 이상이면 구 둘 수 있어요. 구가 있다는 얘기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라는 뜻이네. 큰 시죠. 그런 구가 있는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구가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이제 대도시. 그럼 앞으로 대도시는 그럼 인구가 얼마 이상? 그렇죠.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를 한다. 이렇게 써있다고 법적으로. 예. 그럼 이제 요 시 중에 이 구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구청장하고 여기 구청장하고 급수가 다르네. 고양시장님하고 강남구청장님하고 동급이에요. 5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고양시 일산구청장은 이 사람이 임명한 거예요. 그럼 시장이 임명한 거죠. 관에서 임명한 거니까 관에서 뽑았다 해서 관성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죠.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은 구청장에서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같은 구청장이어도 예를 들어서 일산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이 만나면 충성! 누가? 일산구청장이에요. 왜 충성이에요? 우리 형님하고 똑같은 분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부를 때 자치구의 구청장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공법에서는 이 구청장이 안 나오셔요. 근데 중개사법, 공시법 가면 나오셔.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신경 쓰시고 공법에서는 그냥 제가 구청장 그러면 다 누구예요? 자치구청장. 자 보세요 이제. 자 대통령 누가 뽑았죠? 국민이 뽑았어. 근데 이 사람 일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 뽑아야 되죠. 그래서 누가 임명한 거야? 대통령이 임명한 거야. 그럼 같이 일하려고 그랬더니 얘도 뽑고 얘 누구도 뽑아야 돼? 장관도 뽑아야지. 이 장관들 지금 충성하고 있잖아요. 예. TV 보면 충성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이분이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뽑은 거예요? 중앙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회장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회장.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정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물론 다른 분 찍은 분도 있겠지만 서울특별시장 우리가 뽑았죠.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았죠. 자치적으로 뽑았으니까 지방에서 뽑았네. 지방에서 뽑았으니까 뭐라고 그래? 지방행정기관장 이렇게 하는 거야. 중앙정부하고 무슨 정부로 나눠져 있구나. 지방정부. 그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때 이 지방정부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지자체장. 근데 얘는 몇 개 이상 관리하는 애들이냐면 2개 이상 관리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이란 말 쓸 때 아까 지역적 범위가 넓다. 뭐라고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권역이니까 얘 뭐야? 기초자치단체. 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하고 무슨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제부터 제가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다 줄여서 그냥 뭐라고 불러요?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은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면 시장, 군수, 뭐야?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한테 충성하셔야겠네?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중앙. 여기서 중앙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줄여서 뭐라 한다? 국장. 제가 앞으로 국장 그러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제 농장 이렇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끼리 쓸 용어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뭐 법률 용어가 아니라 용어를 좀 줄인 것 뿐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건데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분이 짜야겠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국가계획 짜시는 분이고 여기저기 해당 지역 이분들이 짜야죠. 그래서 도시라는 거를 만들 때 도시 그러면 어디를 도시라고 할 거냐? 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입니까? 도시죠. 광역시도 도시죠. 특별자치시도 도시고 특별자치도도 도시고. 근데 도가 문제야 이게. 지금 경기도가 크세요? 서울이 커요? 경기도가 서울시의 28배 땅 크기가. 그럼 경기도의사가 도시라고 하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도는 도시라고 하지 말고 시하고 군을 뭐로 봅시다? 도시라고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특광, 시, 군을 도시라고 하니까 내 입에서 도시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특광, 시군이 바로 나와야 돼 이제.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할 거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특광, 시군, 특광, 시군. 특광, 시군을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어디가 도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부터 도시군이라고 한 거예요. 도시군 그럼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던 거 한번 정리할게요. 잠깐 이제 여기 도시군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그러면 도시가 어디? 특광, 특특, 시군. 그럼 특광, 특특, 시군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눠졌죠.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인천은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됐죠?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양평군은 도시라고 안 하고 양평군 군기본계획, 양평군 군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있는 도시를 통칭해서 쓸 때는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 그럼 앞으로 도시 그러면 내 입에서 바로 나와야 돼. 뭐가? 특광, 특특, 시군이 바로 나와야 돼. 특광, 특특, 시군이 나와야 돼. 그럼 거기 331페이지 보시면 그림 그려놓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맨 위에 그림에.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거를 우리 아까 시도지사라고 부르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광역자치단체.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 있죠?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제가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구청장은 무슨 구청장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말하는 거예요? 자치, 관성구청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공법에서 끝날 때까지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가보셨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서구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가보셨죠? 부산광역시 뭐 있어요? 부산 진구, 부산 동구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도 있어요 이거? 군. 잡아요. 지역 몇 개예요 지금? 부산 옛날에 직할시였죠? 직할시, 대구 직할시였잖아. 근데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이 구가 있다가 옆에 기장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장군을 먹었어. 그래서 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두 개 먹었으니까 부산이 이제 두 개니까 부산 뭐라고? 직할시가 아니라 광역시. 울산 있죠? 울산은 울주군을 먹었어요. 울주군 먹으면서 두 개의 구시가 울산 광역시야. 대구는 달성군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뭐예요? 광역시. 이 된 거지 이제. 그럼 이제부터 제가 시도지사 그러면 이분 얘기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이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책이 안 읽힐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기분 안 좋으신 일 있어요? 공부 즐겁게 하자고. 어차피 자격증 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옛날에 배웠는데 아 저걸 다시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오늘 처음 들었다. 아 내가 학교 때 잤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좀 공부 좀 할 걸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걸 행정관청의 구분이라 행정조직이라고 그래요. 행정조직이고 하나 볼까. 이제부터 제가 중앙정부 그러면 이제 누구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국장. 그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요 두 개가 신설된 거예요. 제가 아까 도시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시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군. 요 시장 중에 구가 있는 시가 있고 구가 없는 시가 있댔죠. 의정부 시장은 이분이에요. 근데 성남시장은 이분인 거예요. 성남시는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구를 갖고 있는 대도시잖아요. 이 드신 거죠. 줄여서 이제 특광, 특특 뭐라고 그래? 시군. 그러면 이제 특광, 특특, 시군인데 이제 행정계획 관련돼 가지고 요거 하나 볼까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제가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이해 다 된 거예요. 자, 여기 국가계획이라고 됐죠. 국가계획 누가 짜겠네? 국장이 짜겠죠. 네.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가 묶여 도시가? 두 개 묶이니까 얘네들이 같이 짜겠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도시군계획은 누가 짜겠네? 뭐가 나라는 사람? 도시. 도시가 어디 있네? 특광, 특특, 시군. 누가 짜요? 특광, 특특, 시정군수가 짜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시가 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올 때마다 외우고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331페이지 그림 하나 볼게요. 밑에. 자, 파란 색깔로 대도시하고 특별자치도 두 개 묶어놨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또 있죠. 두 개 이상 묶을 때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짜는 계획은 뭐가 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 도시 하나하나당 짜는 계획이 우리 도시군 계획이죠. 방향 잡으면은 뭐가 되는 거고 기본계획. 집행하면 뭐가 돼요? 관리계획.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도시 그러면 어디? 특광, 특특, 시군에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후에 개발하겠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하겠다 해서 선계획, 후개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국의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제. 예. 그러면 자 대한민국 전국 땅 중에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지난주에 했던 게 용도 뭐였죠? 지역. 용도 지역이 크게 나눠질 때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지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땅 전체 땅 봤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땅이 제일 많은 거 도간농자 중에 제일 많은 거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이 50%예요. 예. 그 다음에 많은 거 관리 지역 한 개를 못 맞히죠? 예.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 25%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많은 게 도시 지역 15%, 자연환경 지역 9.8%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네? 농림 지역이에요. 그럼 얘 둘이 더하면 한 50%에서 60%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전부 다 60%가 농지하고 산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우린 15%에 몰려 사는 거예요. 이 도시 지역에. 그럼 거기 표가 하나 있을 건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분포가 돼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332페이지에 큰 4번, 네모 진한 4번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써있죠. 그 중에 그 네모 파란 색깔로 해놓은 게 비율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지금 도시지역이 15%였는데 1.6%가 늘었죠. 이게 점점 늘고 있어요. 개발하는 땅이 조금씩 택지 개발하면서 늘어나서 그래요. 대신에 농림지역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지역은 24.5, 농림지역이 4.7. 여기 관리 농림 있던 땅이 도시로 가면서 걔가 준 거예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11%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현재 전국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제가 표시한 게 333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전국의 지도 현황에서 거기 도간농자 4개 그림 중에 어디가 제일 지저분해 보이네? 그래서 농림이 거기가 분포도예요. 50%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관리가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분포도예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중에 도시 중에 어디 지금 현재 우리가 있어? 서울. 서울시 용도 지역은 전부 다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서울은 다 도시적이고 관농자가 없어요. 서울은 다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도시적이 지난주에 몇 개로 세분된다고 그랬는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학원 주변에 개도 알아요. 발로 차면 주상공록! 그래 개가 주상공록 들어봤어요? 주가 뭐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주로 뭐 지세요? 집. 상업지역은 상가지라는 얘기죠. 공업지역은 공장지라는 얘기네. 근데 이거 다 개발하고 나면 시공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있어요? 녹지지역. 그래서 서울시 땅 중에 50%가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많은 게 뭘 것 같으세요? 주거 다음에 서울시 땅에 녹지야. 녹지가 이렇게 40% 있어요. 그 다음 많은 게 뭘 것 같으세요? 공업이에요. 한 개를 못 맞히죠. 공업지역이 6%, 상업지역이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 무슨 지역이네?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거예요. 느낌 왔어요? 그럼 거기 해당 지역이 이제 정해놓고 나서 구분하면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목적대로만 써야 돼? 내 마음대로 써야 돼? 목적대로. 그럼 이제 잘 봐요. 서울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취지면 무슨 지역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주거. 그럼 무슨 지역을 풀어서? 녹지 지역을 풀어야죠. 그럼 녹지 지역을 풀어서 여기가 녹지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개발지역구역 묶여 있어요. 왜? 옆에 있는 시가 어디로 자꾸 들어가? 서울로 자꾸 들어가요. 혹시 성남 사는 사람들 있죠? 성남 사는 사람들한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분당 산대요. 그럼 자기는 어디 사냐 해서 분당 산대. 성남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 분당이래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근데 성남 느낌이 어때? 느낌이? 약간 성남의 성격이 거기는 딱 두 글자로 꾸불이에요. 꾸불.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래. 성남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운전하다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이래. 그런 옛날에 판자촌을 글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약간 서울시에 있던 판자촌에서 성남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신도시를 뭘 만들면서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남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너 어디 사냐 그러잖아요. 성남시 분당 아니라 서울 비슷한 분당에 산다 이래요. 여기
여기 송파구라고 있고 여기 강남구 있죠. 송파구 가면 잠실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잠실 바로 옆에 여기 풍납동 살았거든요. 제가 풍납동 살았고 잠실 사는데 너 어디 살아 그래. 그 대학교 올라오면 애들이 너 어디 사냐 그러면 풍납동 그러면 뭐 어디야 막 이래요. 잠실 그러면 뭐 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내가 지금 풍납동이라고 얘기할까 잠실이라고 얘기할까? 잠실 7동까지 있거든요. 근데 7동까지인데 전 잠실 8동이라고 그래요. 예. 풍납동이 잠실 8동이야. 예. 명칭이 개칭이 안 돼서 그런데 풍납토성이라고 있죠. 명칭이 개칭이 안 돼요.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명칭을 못 바꾼대. 그래서 풍납동 안 산다고 그러고 잠실 산다고 그러면 맞게 알아들어. 결론은 뭐냐면 서울 산다고 하는 거랑 잠실 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 경기도 산다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경기도는 자꾸 어디로 흡수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과대화되잖아. 비대화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해놨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그린벨트예요. 개발 제한구역. 하늘에서 보면 허리띠 같이 생겼어. 벨트죠. 녹색이니까 뭐야?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그래.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규제가 엄청 세겠네요. 그죠? 근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 그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을 뭐 하면서? 해지하면서 녹지 지역을 뭐로 바꿔야 돼? 주거나 상업으로. 그게 은평뉴타운입니다. 은평뉴타운이 개발 제한구역이었어요. 그 풀면서 녹지 지역을 뭐로 바꾼 거냐면 주거단지로 바꾼 거야. 중간에 한 몇 프로 정도 상업으로 바꾸고. 무슨 말? 전체 신도시 만들면 한 10%, 4%에서 10% 정도로 바꿔요. 10% 잡아버리면 상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공실이 많이 생겨요. 안산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을 10%까지 빼버리니까 안산 가면 상가 공실이 되게 많아요. 고잔동 앞에 가면 온통 상가인데 다 공실이야. 10% 수자공사에서 빼버려 먹었어요.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엄청 많은데 주거인구는 좀 적어.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죠. 그래서 경매 물건 중에 상가 물건 제일 많았던 데가 안산이었어요. 장사 안 되니까 경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갈아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잘 짜야 돼? 못 짜야 돼? 잘 짜야죠. 그럼 도시계획에서 여기를 녹지 지역을 몇 프로를 풀어서 뭐를 만들겠다? 주거. 그리고 상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럼 내 땅의 이용 가치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네? 나랑 관련이 있죠. 용도 지역을 바꾸려면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는데? 그 관리 계획의 1번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하죠, 지금.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돼? 근데 얘가 그냥 바뀌어, 얘 보고 바뀌어요? 보고 바뀌어. 기본 계획에서 서울시 어느 지역을 신도시 만들겠다는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 거예요. 얘가 움직이니까 용도 지역을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 녹지를 주거로 바꾸고 상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333에 중간에 그림 보시면 버스가 한 대 보일 겁니다. 한글에서 제가 작업한 거라 뭐 어쩔 수 없었어요. 한글에 있는 그림이 몇 개 안 돼서 도시적이고 오른쪽에 농림지역 있고 밑에 관리지역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고 용도지역 몇 개로 구분해놨네요. 근데 그거 갖고 규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있죠.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어디 있죠? 강서구에 있어. 강북에 강남에. 강남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 목동 지나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 건축물이 지금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상업지역이면 63빌딩 같은 거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지면 항공기 이착륙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높이 제한을 좀 해야 되겠네. 상업지역이지만 위에다가 고도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고도 지구라는 걸 하나 더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파란 색깔 박스에 용도 뭐라고 돼 있어요? 지구. 10개가 있습니다.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칠약지구, 방제지구 뭐 이런 게 10개가 나와. 슬슬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제 세발의 피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얘 갖고 또 규제가 안 되니까 아까 얘가 잠깐만 여기 보세요. 서울이 자꾸 비대화되니까 자꾸 옆에 있는 부천을 먹기 시작해. 부천이 어디 있죠? 경기도. 인천하고 서울 사이에 낀 아주 좀 힘든 애들이 있어요. 부천 인천으로 뺏기고 서울로 뺏기잖아요. 그럼 확산 못하게 하려면 개발을 못하게 뭐 해야 돼? 제한. 그럼 개발 무슨 구역? 제한 구역.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 박스 하나 더 있어요. 용도 구역 몇 개? 4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제한 공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조금 더 하겠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3가지 제도가 있는 거라 이걸 용자 3개 들어가서 용쓰리 제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쓰리.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부터 지정하고 용도? 지역. 이걸로 안 되니까 용도 뭐예요? 지구. 그걸로도 안 되면 용도 구역.
이거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특정한 구역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게 네모박스 파란 거 진한 거 있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투기지역 뭐 되게 공법상 규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규제를 만들어내는 게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제한하는 거니까 공법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상 여기 지역은 뭐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중개를 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분양권도 중개할 수 있어요. 분양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권리 있지, 권리. 분양권 사고 팔고 해보셨잖아. 전문신 분들은 이제 해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럼 분양권을 내가 지금 사고 파는 게 자유거든요. 아파트 내가 현대건설에서 2000세대 분양한 데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하죠, 이제? 계약 10% 정도 계약금 넣으면 3억짜리 10%면 3천만 원 들어간 거죠. 지금 현재 나는 현대건설하고 분양 계약을 한 거죠. 난 이제 분양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 3억에 분양 받았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5억 정도 간대요. 그럼 벌써 프리미엄 얼마 이거? 2억 정도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나중에 3억 다 집어넣고 팔 때 5억에는 팔 수 있겠네? 근데 지금 당장 이 돈을 넣기가 좀 힘들다. 그럼 나는 뭘 팔면 돼? 분양권을. 근데 이건 분양권을 파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프리미엄 2억을 다 주진 않겠죠. 뭐 한 5천 준다고 그러니까 5천에 넘겼어. 5천에 넘기면 중간에 얘는 5천만 먹고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좀 있다가 또 5천에 넘겼어. 그럼 얘는 또 5천 먹고 나가는 거죠. 이런 거 남았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입주한 놈이 입주하다가 2년 정도 살다가 2년 정도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뭐 받아요? 비과세 받아. 2년 뒤에 또 팔겠죠. 그럼 거기서 걔 이제 1억 또 먹는 거야. 그럼 중간에 뭐 먹은 거죠? 프리미엄. 전문용어로 프리미엄 먹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너무 그것 때문에 투기가 많아져서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여기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려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리면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아파트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 서울에서는. 제 말 이해됐어요? 원래는 분양권은 양도가 가능한데 불가능한데?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가 들어가면 거기서는 분양권 양도가 뭐 된다? 금지돼요. 하게 되면 뭐 계약한 거 다 이제 무효되고 돈 나중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해당 벌금 먹어요. 초범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 때리면 되고 상습범이 한 10번 걸렸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부동산 뭐예요? 공법이에요. 이제 이런 거 배우니까 여러분은 약간 좀 딱딱하겠죠. 뭐 하지 마. 위반하면 뭐야?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진짜 선생만 좋아. 예. 재미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도니까. 예. 좀 묻자고 하면 묻고 그래요, 좀 사람들이. 인심이 없어, 사람들이. 즐겁게 합시다. 예. 그 밑에 6번에 공법 공부를 위한 방법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좀 써놨어요. 참고해 보시고. 자, 뒤에 넘기시면은 334페이지. 자,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 총정리하려고 제가 다시 써놨습니다. 아까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거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뭐 있어요?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 그러면 근데 이 헌법을 위반한 거 맞죠?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제가 1조부터 해서 23조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23조에 있습니다. 부동산 23조에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을 해주겠다. 정부가, 국가가. 그 내용과 한계는 우리가 법률로서 우리가 규제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게 맞죠? 대다수 사람이 복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3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 필요에 대한 재산권을 어쩔 수 없이 뺏어 쓰겠다 또는 사용하겠다, 제한하겠다. 이거 하려면 보상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줘야 돼.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도로 까겠다 그러면 내 땅이 도로로 수용되는 거죠. 반드시 뭘 해줘야 돼? 보상을 안 해주면 나는 헌법 위반인 걸 갖고 이제 수원 들어가면 돼요. 그 헌법이 더 우선하는 거잖아. 헌법에 불합치나 또는 뭐예요? 위헌 판결 떨어지면 그 계획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헌법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법률은 수용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꼭 뭐 해주라고 써있어요? 보상. 근데 보상을 안 해주면 헌법에 뭐 돼가는 거예요? 불합치, 위헌 판결이 떨어지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효력은 무효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매수 청구란 거 제도 할 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거. 내 땅이 도로로 결정되는데
1년, 2년 안에 빨리 돈 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놓고 뭘 안 줘요? 또 정당한 뭐 해주라고 그랬는데 보상 안 해주고 나는 가만히 이러고 10년, 20년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이 떨어지면서 매수 청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장기간 사업을 안 하면 내 재산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면 국가는 사겠다. 뭐에 맞추려고? 헌법에 맞추려고. 그래서 매수 청구 제도는 우리가 공법이 몇 문제 나오죠? 40문제 중에 한 문제로 꼭 나오는 게 매수 청구예요. 한 번도 안 빼지고 올해도 또 나왔죠.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매수 청구할 때 이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335페이지 보시면 법 체계가 아까 판서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이제부터 무슨 법 나와야죠? 이제 국토개혁법 나와야죠. 그래서 챕터 2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얘 1조부터 나오겠네요. 1조부터 나올 때 1조가 재정 목적, 2조가 용어 정의예요. 그럼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제 1절 해가지고 338페이지 맨 위에 총설 있을 겁니다. 챕터 1 찾으셨어요? 그럼 제 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에서 이 용어의 정의 1 광역도시 계획이 하나 딱 나왔거든요. 자,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정의가 뭐냐? 이 광역도시 계획은 이걸 말합니다 라는 걸 써놨죠, 법에. 그러면 거기 여기 저 좀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또 대답하라고 했더니 뭐 대화를 해 나랑 이렇게 소리가 되게 큰 사람 있죠. 울음통이 큰 분이 있나 봐. 그래서 옆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만 대답하면 돼요. 아니면 입모양만 이렇게 이 사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시 해야겠다 말하겠다 판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모양만 하면 판단은 내가 해요. 아셨죠? 한번 해봐. 틀려도 좋아.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 왜? 안 졸으려면. 자, 광역도시계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럼 얘는 아까 몇 개 도시? 2개 도시라고 그랬죠. 최소한 2개 이상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2개를 묶어야겠네. 이 묶는 걸 아까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자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장기적인 뭐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정의예요. 읽어볼까요? 1분 봐봐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그럼 이제 용어 정리 끝난 거야. 근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나오냐? 출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에서 방향을 잡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어디에? 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광역시라고 했어 내가?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랬잖아. 광역시니까 광역도시계획이야? 초보자는 그러네 이렇게 하겠죠. 공부 배운 사람은 택도 사라고 도시가 2개인데 어떻게 광역시야? 2개 이상 도시 묶은 거를 아까 뭐라고 불렀고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써야죠.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그럼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봤다. 내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으세요. 도시군 계획은 아까 몇 개로 나눠졌는데 도시군 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과 집행하는 계획 2개로 나눠졌는데 무슨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뭐? 관리 계획.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죠? 도시야. 도시가 어디죠? 시, 군에. 됐어요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란 시군에서 앞으로 개발부터 정비부터 보존까지 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읽어볼게요. 2번. 도시군 계획이란 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부터 방향에 관한 계획으로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구분한다. 맞죠? 정의를 우리가 외운 거야?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항상 시험 문제랑 관련된 거 해야지. 우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답 찍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 시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틀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광역도시 딱 집어넣는 거야. 틀렸잖아 이거. 그럼 이제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가볼까요? 4번.
3번부터 보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3번이고요. 4번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럼 여기서 요거 정의가 나온 거고 요거 정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란 단어 키워드 찾아야 돼. 두 글자. 방향. 얘는 개발에 관한 뭘? 집행. 어느 게 내용이 좀 직접 하다 보니까 복잡하겠다. 관리계 복잡하겠죠. 그래서 내용이 용계, 기도, 지입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에? 도시,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 무슨 계획으로?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짤 때 얘가 뭐가 되겠구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앞으로 모든 토지 이용 이렇게 하세요.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부나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런 모든 잡다한 계획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밑에 6가지로 압축이 된다. 첫 번째가 1번에 용도 뭐라고 되어 있네? 지역, 용도, 지구. 뭐 하거나 뭐 한대요? 지정하거나 변경. 잠깐만. 여기 아까 요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었었거든요. 은평이. 녹지지역을 뭘로 바꿨네? 주거지역.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겠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어느 시죠?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짠 거예요. 서울시 건축가가 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짜가지고 서울시한테 뭐 받은 거예요? 보고 드리고 서울시가 짠 다음에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계획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용도지역 지정하고 나니까 이 근처에 또 주변에 뭔가 좀 약간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땅 파다가 문화재 나왔다. 뭔가 규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럼 문화재 나왔다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묶어버리고 옆에 예를 들어서 약간 주거단지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거 못 들게 해야 되죠. 그때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용도지구 10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거나 변경하겠다. 용도구역이 아까 4개였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도시제한구역, 수산자원부에서 4개 있죠.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죠? 용도구역. 얘는 왜 4개를 다 썼냐면 용도지역이 21개, 지구가 10개다 보니까 다 쓰려니까 너무 길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도시제한, 수산은 4개밖에 안 되니까 용도구역이란 말 안 쓰고 그냥 4개를 풀어 썼어요. 다.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도로가 어디가 더 넓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정비할 건지, 개량할 건지, 마곡지구 도시개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어떻게 할 건지, 그 특정한 5번에 특정한 지역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어떻게 제할 건지를 짜는 계획인데 시험장 가면 이 6개 중에서 5개 쓴 다음에 아닌 내용 하나 집어넣고서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골라라가 시험 문제로 8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계 기도지 입은 외워야겠네. 그래서 저랑 수업 시간에 외울 거라고요. 한번 따라서 용계 기도지. 용이 뭐였죠? 용도지역 지구 개시수도 기반시설 도시개발 정비서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 근데 6번에 용도구역이 하나 늘어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글씨가 좀 진하지 않으세요? 여기 재작년에 신설이 돼서 들어가서 6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계 기도지 입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그래서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해요. 이 6가지가 무슨 계획의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제 5번부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기반시설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구단위는 이제 실제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할 거고 6번에 무슨 시설 나오네요? 제가 아까 53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박스에 1번부터 7번 사이에 5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에서 뭐라고 그래? 기반시설. 그래서 이거 분류해놓고 연결해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 만든 거 고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시험 문제 유형 제가 보여드리고 한번 진도 나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